원주에 한 채가 있고요. 어디요? 원주요? 강원도 네, 원주?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일산에는 집을 팔아서 지금 이제 월세로 갈 예정이거든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일단 근처에 은평구로 그냥 월세를 이제 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원주가 팔려야 저도 이제 자금을 모아서 이동을 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원주는 많이 급매로 내놔서 아직은 안 팔렸는데 이제 그건 어떻게든 팔 거고 만약에 팔린다 하면 자금을 전체 모으면 한 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장이 광화문이다 보니까 예. 광화문을 출퇴근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첫 번째 생각한 거는 이제 그 독립문역의 무학현대 30평 네, 그게 한 지금 12억 정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랑 아니면은 청구역 있는데 뭐 신당 푸르지오나 아니면 그 신당 삼성이나 네. 이렇게 좀 지하철 가까운 쪽 아니면 이제 아예 정말 이제 입주가 지금 일단 저희가 월세 살기로 했으니까 네. 불광역 있는데 대조 1구역 거기에 입주권을 살까 그것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대표님들 보시기에는 어떤 게 좀 나은 선택일까? 네. 일단 직장은 광화문역입니다. 그 대조 네, 1구역은 투자금이 얼마 필요해요? 한 거기도 5억 정도면 맞출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추가 분담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맞아요. 네. 추가 분담금은 그래도 나중에 대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네. 34평 말씀하시는 거죠? 대조 1구역에 34평 기준으로 네. 재개발. 근데 나와 있는 게 전층이라서 사실 네. 좋은 거는 저희가 가능한 금액으로는 좋은 건 아니기는 해요. 그래도 근데 지금 얘기 잠깐 33평을 원해서 네네. 얘기 잠깐 들어봤을 때는 그래도 재개발 물건이 그나마 조금 제일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왜냐면 이제 어쨌든 신축으로 가는 거고, 네네. 예, 투자금도 딱 5억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는 거고, 이제 실거주가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네. 예, 그렇긴 한데, 뭐 나머지 아파트들도 이제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올랐을 테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재개발 물건이 제가 볼 때는 딱 듣기에는, 물론 이제 이것도 분석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분석을 다 하고 해야 되긴 했는데, 얼핏 네. 듣기에는 제가 딱 직감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대조구역이 제일 나아 보이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요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좀 조언을 드리자고 하면은, 어쨌든 그 원주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했을 때 5억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처분이 지금 안 된 상태고 지금 내놓으시긴 네. 하신 거예요? 네, 내놨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쨌든 요것도 좀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네. 이게 추이를 좀 계속 지켜보면서 네. 뭐 하시면 되는데, 그 강북 쪽만 보시고 강남 쪽은 안 보세요? 아무래도 광화문이라서 강남에서 다니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도 5호선 있긴 하잖아요. 5호선 라인. 그쵸, 네. 네. 그래서 5호선에서 제일 생각했던 거는 이제 네. 그 광진구까지는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집주 근접 쪽으로, 네. 집주 근접으로 하시는 걸로. 네, 근데 네. 거기도 봤던 아파트들이 이미 좀 제가 생각했던 네. 가격보다는 많이 올랐죠. 올라가서.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만 보면은 저는 이제 재개발 물건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실거주랑 이제 투자를 분리해서 네. 조금 이제 어차피 서울권역도 이제 지금 다 비조정 지역이니까 네네. 뭐 이제 전세 비율 높은 쪽에 뭐 갭 투자 해놓는 것도 좀 덜 오른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2년 후에 이제 그 차익을 가지고 이제 내가 좀 살고자 하는 집을 다시 사시는 것도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범위를 좀 더 넓히면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제 강남에 좀 더 가까운 뭐 강동구 쪽 아무래도 네. 갭이 차이가 좀 적으려고 하면 이게 강동도 보기는 했는데. 강동도 많이 올랐고. 네,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물레동 당산동이라든가 네네. 좀 덜 오른 지역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 예전에 네. 그 영등포를 살긴 했었어서.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 물레랑 그쪽도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꼭 거기를 하시라는 얘기 아니라, 네네. 범위를 조금 더 넓히시면은, 네. 그러니까 5억 차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눈에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실거주랑 투자를 분리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네. 오른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네. 예를 그냥 들어드린 거지.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네네. 네. 요 정도 감사합니다. 시대에서는 좀 시야를 넓히는 것도 그렇죠, 괜찮을 것 그렇죠. 같다. 네네. 동의합니다. 네, 네. 예, 대조 1구역 되게 좋아 보이고 대조 네. 1구역 근데 교통은 조금 안 좋잖아요. 예, 근데 네. 근데 이제 대조 1구역도 이게 진보의 폭들이 되게 커서 실거주와 수익을 나중에 좀 챙길 수 있는 진보하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치가 뭐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이제 그 대규모의 신축 물건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되게 전망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하나씩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스텝을 밟으면은 원주 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원주 거를 파는데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주변의 시세와 내 시세가 경쟁이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셨어요? 일단 최근에 거래된 것보다 약간 더 낮게 내놨고 저희 집이 근처 단지들보다 원래 좀 더 낮아요. 네. 원래 자체가. 네. 그리고 1층 정도 기준으로 지금 내놓긴 했거든요. 네. 그럼 제일 낮아요? 금액이? 그쵸. 그냥 거의 1층이랑 똑같이 내놔서 네. 낮긴 낮아요. 그 1층보다 100만 원 더 낮게 내놓으시고요. 차라리요. 예,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역전세를 맞거나 거래가 안 네. 될 때 한 경험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저는 우리 단지만 시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주변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평수와 내 아파트와 나보다 못한 아파트의 시세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시세에서 내가 경쟁력 있는 시장이 지금 원주가 시장이 아주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이제 팔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속도 조절이 제일 필요해요. 경쟁력 있는 시세로 내놓아서 내 물건이 빨리 팔 수 있는 속도를 높이는 게 우선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세 파악을 해서 내 거를 원주 거를 내놓은 다음에 두 번째는 실거주를 이제 광화문 근처로 갈 수 있는 노선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3호선하고 5호선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3호선하고 5호선 중에서 아까 대조 1구역은 실거주를 향후에 하면서 진보를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상급지로도 실거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용산 하면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비싼 거 맞아요. 근데 아파트 중에서 이 돈으로 꼬리 투자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20평대긴 하지만은 용산에. 근데 용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가 있잖아요. 근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중에서 실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하고 투기과열 지정돼 있으니까 실거주 요건이 있으니까 실거주로 공덕역에서 가까운 데 아파트가 있어요. 공덕역에서 네네. 가까운 용산의 아파트, 공덕까지 갈 수 있는데. 예.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격이 그 20평대가 한 5억대에서 6억대 정도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네. 공덕하고 효창공원 쪽 아래쪽에 있는 용산에 가까운 구축 아파트 중에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3호선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옥수동 쪽이랑 성동구의 옥수동 쪽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네. 옥수동하고 금호동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행당동도 많이 올랐고. 근데 역세권인데 3호선 라인 중에서 압구정하고 가까우면서도 이 금액으로 갈 수 있는 20평대가 있어요. 실거주로 갈 수도 있고 투자로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가격대도 맞고요. 그래서 갭으로 갈 수도 있고 실거주로도 갈 수 있으니까는 저는 3호선 라인 중에서는 성동구 쪽은 투자로서 혹은 실거주로서 갈 수 있는 물건 있습니다. 예, 있고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는 반드시 실거주 목적으로 가는 물건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가는 거랑 세 번째 아까 전에 말씀했던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도 은평이지만은 은평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얘가 신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진보의 폭들이 그것도 무시 못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부분 세 개를 다 고려를 해도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추가 분담금은 사실은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10%의 계약금만 있으면은 잔금까지 끌고 가면 되잖아요. 3억의 어떤 추가 분담금이 있으면은 3천만 들고 있고 중도금 대출하고 잔금 치를 때 돈이 안 되면은 전세로 맞추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갈 수 있으니까는 대조 1구역도 이제 그 범위에 넣고 이 세 개 중에서 현장을 가보고 나한테 제일 부담이 없고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하셔도 어떤 걸 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사실 원래 제일 첫 번째로 생각했던 동네는 금호
금호두산이랑 네. 약수하이츠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예. 지금 아무래도 동네가 동네다 보니까 네. 지금 먼저 올라서 음. 지금 이제 거기를 안 보고 그 다음 단계들을 네. 제 보시면, 기준의 다음 단계들을 보기는 했었어요. 네. 이제 금호두산 괜찮아. 제가 말했던 아파트 금호두산이고 약수하이츠 네, 같은 네. 경우도 조심해야 네. 되는 게 네. 약수하이츠 같은 경우는 119동하고 118동이 아, 네. 임대주택이거든요. 117동하고.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20평대로 가려고 하면 116동이 가장 가격이 싸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는 116동을 사면 안 되고, 못 예, 가겠더라고요. 113동이나, 옹벽도 되게 심해요. 그래서 113동이나 진짜로 돈 좀 들여가지고 앞동 109동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가격 격차가 되게 심해요. 20평대가.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이런 좀 3호선 라인 이런 데 조금은 직장이 괜찮다면은 네. 그리고 생애 주기가 30대나 40대라면은 조금은 무리를 해도 되지만 심하게 무리하면 안 돼요. 만약에 생애 주기가 50대, 60대면은 진짜 보수적으로 가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선택했던 데를 좀 고수하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약수 하이츠 같은 경우는 이왕 살 거면은 109동을 사기 어려면은 이제 임대주택이 몰려 있는데 말고 이제 그 중간 네. 지점이 있어요. 한 네, 113동이나 뭐 이런데 그런 데를 조금 선택해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혹시 죄송한데 하나만 더 저희가 금호두산이랑 약수하이츠가 사실 33평이랑 네, 40평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래서 두 개를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40평도 예전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요즘엔 9평이 25평으로 바뀌는 추세일 정도니까 네. 이게 40평을 가는 거는 오히려 추천을 안 하실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상관없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근데 적극 추천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는 상관없다. 왜냐면 이게 보통 용인 같은 경우가 옛날에 굉장히 대형 평수가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왜냐면 네. 대형의 무덤이 용인이었어요. 근데 네. 그 저평가가 오래되다 보니까 30평대가 치고 올라오면서 형님이 너 나 따라오면 안 돼 하면서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양상들이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금호 아파트가 대형 평수가 선호되는 지역은 조금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강남에 뭐 30평대랑 40평대가 한 1억 미만으로 추격해 있다. 그럼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사는데 여기는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뭐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여기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가격 올라가면 보면요. 그 옆에 이제 신금호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옥수동 같은 경우도 그 옥수파크힐즈라든지 이런 데도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두산은요, 뭐 언덕이 있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얘가 안 올라갈까?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물건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고점을 뚫지 않고 고점을 추격하는 아까 제가 추격하는 아파트를 사라고 했으니까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30평, 40평 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2억 정도였던 걸로 아, 가격 기억을 차이가 하거든요. 많이 나는데요? 여기면? 좀 나은데? 그쵸, 네, 나기는 해요. 예. 안 나는 건 아닌데. 저는 이게 이제 만약에 가격 속도가 너무 몇천 빨리 차이면은 30 까지 그렇지, 올라가서. 몇천 차이면 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격 차이가 뭐 몇천 정도였으면은 그냥 큰 평수 사는 게 맞는데 2억 정도면은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거 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잘 네. 판단하셔가지고 잘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그 원조도 정리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